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님들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언제나 밝은 정보와 이야기로 함께하는 DJ 김영자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신자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오늘은 보자마자 식사하는 얘기만 하네. 배탈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죽을 좀 먹고 왔습니다. 네, 그 여름에도 이 우중에는 네. 비가 오는 우중에는 자꾸 곰팡이 균이 세균이 번식을 해서 전부 끓여 먹어야 된다고 한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말이에요. 제가 왜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느냐면은요. 우리는 지난날 배고프게 살아왔던 탓인지라 어른이나 젊은이들이 인사를 하게 되면 끼니때를 껴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어울의 안부 화두에 밥 먹었느냐고 인사를 옛날부터 그렇게 나누고 지내왔죠. 통화를 해도 늘 어머니의 첫 대화는 너 밥 먹었니? 그거로 시작해서 가까운 지인들과의 안부에도 의뢰껏 식사하셨습니까? 로 인사를 나눠요. 이런 인사는 세계적으로도 인사말에 먹었냐 먹자라는 안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우리는 인사가 그러잖아요. 뭐 잘 있었니? 보다도 밥 먹었니? 그러면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면 밥 먹고 살자는 건데 왜 안 먹냐? 건강 해치지. 그러게. 이런 말을 또 예. 곁들여서 하지요. 그래서 이 먹었냐에 대한 그 상통하는 말이 우리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일을 따먹다, 마음 먹다, 귀가 먹었다, 더위 먹다, 돈을 떼먹었다, 놀고 먹는다, 팔아먹다. 왜 먹다 소리가 그렇게 들어가는지 벼슬을 해먹었다 등등 수도 없이 먹었다는 말로 상통하면 이를 역사적으로 관찰해 볼 때 재미있기도 하고 그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까마득한 옛날 삼국시대였던 백제와 신라 헌덕왕 때 한창 농번기인 봄철에 굶주린 백성이 자기 자식을 팔아 그 생활하였고 또 고려사에는 봄 여름에 각각 큰 가뭄이 들어 굶주린 백성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역사 얘기는 기민상식에 저술되어 있는 이야기를 볼 때 먹거리 풍족한 지금의 새삼 그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이건 젊은 그 세대들 한참 그 좀 낭비가 심한 먹거리 풍부해가지고 먹거리 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보면 먹거리가 많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보면 그 젊은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한 번씩 역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 하나 덜 자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요즘 같이 뭐 적게 나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생기는 대로 낳기 때문에 식구가 많고 자식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 귀한 거를 몰랐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입 하나 덜어야지 하고 남의 집에 좀 잘 사는 집 그런 집에다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나중에 찾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날씨도 우중충한데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그럽시다. 이어갈까요? 네. 조관호 씨가 부릅니다. 꽃밭에서.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이 어린
옛날 중동 국가에선 전쟁 때 아기를 정말 이 말은 진짜 원초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역사의 기록이니까 중동 국가에선 전쟁 때 아기를 삶아 먹은 기록이 구약성서 열왕기 하편에 나와요. 이때는 아마도 동족 간에 먹기 위한 생존 본능인 원시 시대 이야기 같아서 좀 너무 잔혹한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요. 조선조 숙종실록에 보면 굶어 죽는 백성이 많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도 버리던 시대가 있었지만 수백 년이 흐른 지금은 로켓가 달나라를 넘나드는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지금은 역사로 남겨진 이야기입니다. 신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이거야 옛날 이야기죠. 옛날 얘기지만은 있었던 얘기를 역사적으로 이제 입증하는 건데. 아 인구는 많고 먹을 건 없고 또 그때 또 정치하는 게 또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지 먹는 사람은 먹고 또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풀만 막 먹고 이럴 때니까 원체 나는 지금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기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옛날부터 이런 역사가 전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기아선상에서 막 헤매는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 너 밥 먹었니? 밥 먹자 이런 예, 먹는 게 예.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써본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라 경덕왕 때 선왕인 성덕 여왕의 업적을 기리는 종을 만들기 위해 해공왕이 스님들을 시켜 시주를 받던 중 가난한 농민의 여인이 스님한테 그랬대요. 어린 아들을 시주로 바쳐도 됩니까?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스님이 아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싹 그냥 돌아갔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 그 주지 스님이 그랬대요. 그냥 어린 아이라도 시주를 하겠다면 받아라. 받고 하도 종소리가 이제 그 아름다운 종소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소리가 아름답지가 못하니까 그렇게 시주를 받아서 이제 그게 지금 경주 경상북도 경주 봉덕사라는 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종을 만드는데 끓이는 데다 그 아이를 넣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에밀레 종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에밀레 종 얼마나 유명해요. 전설의 고향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연속곡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아마도 생명의 존귀함이 지금 같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스님이 그때는 그 정치에도 그 전쟁이 났을 때도 스님들이 조금 역할을 좀 하고 그럴 때지만은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때였으니까 물론 스님의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 종을 만드는 그 남자가 남편인데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서 저도 이제 본 지가 오래돼서 희미하긴 하지만 그 부인이 애를 데리고 남편을 따라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이제 뭐 스님을 만나는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계속 종을 만드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소리가 안 나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집에 못 오니까 그 이제 부인이 애를 업고 와서 그 현장을 보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계속 종을 만드는 일에 뭐 이래서 그래서 결국은 끓이는 가마솥에다 그 아이를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그 종소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더랬는데 근데 이 엄마가 듣기에는 에밀레 에미 때문이야 이렇게 들었대잖아요. 그거를 미화시켜서 에밀레 종이라고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950년 즈음에는 한창 그러니까 1950년 얼마 되지도 않았네. 그 즈음엔 한창 도리고개 시절 동네 사람들은 끼니 때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반드시 우선했다고 합니다. 진지라는 말은 궁궐 수락관에서 내시가 밥상 차리면서 이걸 진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또 그 당시에는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려워서 가족이 몇이냐 하면은 가족 수보다는 밥식자
입구를 쳐서 밥 먹는 사람의 숫자를 갖다가 식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살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서 근데 요새는 왜 이런 얘기가 좀 미담으로 좀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싹 감춰져 있으니까 요즘은 이 젊은 애들이 이런 먹고 사는 거는 별로 뭐 우리 역사 그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나 이걸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모르죠. 예, 그래서 나 이것 좀 한번 끄집어 내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하면 왜 그때 라면을 드시지 그 왜 굶어서 풀을 드시나요? 이러고 이해를 못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니까. 아유. 네, 노래하는 곡도 듣겠습니다. 러시아 합창단이 부르죠. 김치창가 요새 유행이라고 그러던데 그거 어떤 김치창가. 노래인지. 예. 김치 그냥 그 겉절이 양념 그냥 묻혀가지고 쏙쏙 비벼서 그냥 척척 밥에다 쭉쭉 찢어서 얹어 먹. 예, 한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저 한국에 김치가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각국에 세계 각국에서 김치 배우러 오기도 했고 또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그 김치 만드는 그런 저 체험 그 광장도 만들어 유명했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 합창단이 김치 창가를 그 곡을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밥 먹었느냐라는 말은 중요한 인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밥은 먹었냐라고 묻는 건 몸이 건강함을 묻는 의미도 있습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몸을 잘 돌보니 그 다음 인생을 계획대로 설계하고 착실히 성공도 한다는 뜻이라고 하죠. 사람이 손에서 밥숟가락을 놓기까지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항상 자신의 밥그릇은 자신이 책임지고 살라고 누누이 밥상머리 교육을 듣고 자랐을 만큼
어른들은 사계절을 살아낸 쌀로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 신자님도 이렇게 왜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밥알 그 왜 요새는 소식하라가 건강상 소식도 그건 맞는 말이지만 옛날에 소식한 거는 밥을 적게 먹어라. 응? 끼니가 적게 없지. 먹으라보다도 양식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밥알을 한 알도 그 뭐 역사에도 있잖아요. 뭐 사담이겠지만은 어느 임금님이 뒷간에 가서 쌀 한 톨 털어진 것도 털어서 드셨다고 그만큼 농사짓는 분들의 귀함을 그렇게 알고 밥상머리 교육이 요즘은 없어졌지만 그러게. 없다시피 하지만 밥상머리 교육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한테 부모들이 그렇게 그 밥이 아까운 거에 그 좀 저 양식이 귀한 거에 그 그런 그 교육을 귀한 시키는지 거에 모르겠어. 대한, 그러니까 없어요. 밥을 안 먹는 데잖아 요새 쌀이 남아돌고.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사기도 삼고 밥 먹는 여자들을 보면은 참 그 누구 집 자식인지 큰 집에 그 먹는 맏며느리 가겠다 뭐 이런 그런 모습을 보고도 말도 그러니까 해줬는데 사위를 보든지 며느리를 보든지 이 요즘은 뭐. 먹는데 복이 달렸다 이렇게. 그럼요. 아, 참. 그렇게 했죠. 네. 그런데 요즘 밥상머리 교육이 별로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시고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이제는 뭐 각자 그냥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서로 바쁘니까 먼저 먹고 나가는 사람 뭐 어디 밥상 우리 옛날에는 클 때도 아니야 한 불과 한 40-50년 전만 해도 그냥 가족이 밥상에서 먹고 있는 거를 그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누군들 가르쳐 줍니까 어디? 그런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다 걸 알아서 하겠죠. 네. 그런 걸 보면 삶과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참 젊은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전화나 반가운 만남에서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쉽게 말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정말인 줄 알고 기다렸대요. 아, 밥 먹자고 그랬대요? 하니까 기다린대. 그러다 보면 그냥 쓱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밥 먹자. 야 너는 왜 맨날 밥 먹자고만 그러냐. 좀 한번 살아. 이렇게 또 나온대네. 아, 외국인은 심지어 한국 사람은 입버릇처럼 밥 먹자라고 한다고 실망한 적도 있다고 하지만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얼굴 좀 보고 살자라는 말과 보고 싶다라는 말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밥 챙겨 먹어라는 말은 당신을 걱정한다는 뜻이 되고요. 또한 밥 먹고 힘내라는 말은 당신을 응원한다는 소리고 밥과 인간 관계는 뗄 수 없는 밀접한 사이임을 옛날 선조들에게서 살아온 흔적이며 우리가 이어받고 지내온 지금의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신자님 요 부분에서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아유, 나 이 밥 먹자는 데에 대한 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시간은 정해져 있고 네. 뭐 아까도 자꾸 이렇게 짤막하게 한 중복되는 번만. 말인지 모르지만 아 사는 게 먹고 살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먹는 거를 제쳐놓고 일만 하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고 그러니까.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자살 어쩌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있고. 우울증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니, 그냥 우울증을 챙기는 사람도 없었지 있었겠지요. 그런데 뭐 챙기는 사람도 없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건강하려면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잘 먹어야 건강하니까. 또 사람들과의 감정도 또 이런 말도 있어. 음식에 표현하는 것도 있어. 아, 저 사람하고 조금 관계가 맞아. 안 좋으면 아, 저 사람 죽을 맛이야. 아, 저 사람 밥 맛이야.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음식에 비유하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의 배고팠던 시절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툭하면 무슨 맛 아니면 먹어 이걸로 다 나오니까.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상진이 부릅니다. 도라지 고갯길. 연보라색 도라지꽃 피던 고갯길 사나이 가슴에 사랑을 주고 가버린 종들님 이별이 살아와 있을기도 하염없이
울고 웃던 첫사랑에 울고 웃던 도라지 고갯길 백도라지 꽃잎이 지던 고갯길 사나이 가슴에 그리움 주고 떠나간 종들님 잊지 못해서 선새들도 구슬프게 우는데 첫사랑에 울고 웃던 첫사랑에 울고 웃던 도라지 고갯길 네, 밥 먹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가 좀 슬 고픈데 오늘은 좀 배탈이 나서 그런지 뭐 그렇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마 배가 좀 꾸룩꾸룩하는 분들 많으실 끓여잡어요. 겁니다. 끓여잡수면 돼. 더운 걸 먹는 게 네. 좋겠죠. 네, 장마철에는 오늘은 밥 끓여 먹자는 얘기에 이어서 한의학의 원리에 대한 경희대학교 의학박사 김용석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의학은 자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질병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개 음양 오행이니 철학적인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딱딱하고 어려운 감이 또 오히려 고리타분한 그런 감도 있지만 한의학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천인상웅이라고 해서 하늘과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한의학의 건강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자 씨는 오늘 한의학에 대한 관심 있으세요? 야, 거창하게 학이라고 하니까 예. 좀 그런데 학문, 예. 한의원은 관심이 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허준이 조선시대 허준 명의도 그 유명하죠. 생각이 났지만은 내가 제일 한약이 필요했을 때는 50살 때 우리 딸 시집 보내고 나니까 탈진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제 남편이 그 옆에 우리 또 중국 한의원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하는 한의원. 그 약을 먹으니까 어머 세상에 펄펄 나는 거야. 금방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그걸 먹었어요. 그때 그렇게. 지금은 또 한제 갖고는 되지도 않아. 근데 한의원을 또 양의원이라고 그러나 양의사들은 또 인정을 안 하시대. 인정.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음양오행법으로 음양오행법으로. 이제 이 한의원들은 그렇게 쳐서 하잖아. 근데 내가 여태까지 50살 때부터 지금 한 20년을 한의원을 다녀보니까 침도 맞으니까 잘 막 그 조금 어디가 결리고 이럴 때 침도 잘 낫고. 아니 이제 우리 하여튼 딸 같은 경우를 보면 큰 수술을 했지만 너무 큰 수술하니까 한방에서 짓는 보약이라든가 몸에 좋은 걸 좀 먹이고 싶거든요. 예. 근데 아니래요. 그거 먹이지 말라고 하더라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병원에서는 자기네 그 양약으로 인해서 그대로 들어가야지 거기다 한약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조금 하면은 섞이면은 그런 그게 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있나 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뭘 고쳤느냐. 그 내가 이 수영만 가면은 막 배가 냉하고 이랬던 게 지금 그 약 먹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됐는데 속이 냉한 것도 나아지고. 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데 또 우리 효과를 딸은 안 보시는구나. 맞아. 그게 그렇죠. 사람이 체질대로 해. 그래서 그렇죠. 내가 한의원을 좋아하시는구나. 좀 믿고 좋았어요. 있어요. 하늘의 원리를 보면은 천원지방이라고 해서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뭐가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사람도 머리는 둥글고 발은 평평해서 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하늘과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사람의 인체는 소우주라고죠. 우주, 소우주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전체 우주의 작은 우주인데 그 우주는 서로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몸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또 너무 딱딱한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자, 음악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엔 재밌는 안다성의 사랑이 메아리 칠 때. 보시죠. 바람이 불면 산후에 올라 노래를 띄우리라 그대 창까지 달 밝은 밤은 호수에 나가 가만히 말하리라 못 잊는다고 진정 믿도록 못 잊을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메아리 친다. 꽃 피는 봄엔 강변에 나가 꽃잎을 띄우리라 그대 집까지 가을 밤에는 기러기 편에 소식을 보내리라 사모진 사연 사모진 사연 진정이도록 사모질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메아리 네, 안다성 씨의 노래였습니다. 외모는 조금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세월의 흔적 없는 사람 여전히 여전히 목소리는 그대로시고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의학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말하려면 하늘과 사람과 땅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천지인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원리를 보면요. 천에 대한 원리는 시라고 합니다. 시간을 말하겠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외부 환경에 돌아가는 상황을 때를 잘 맞추어서 일을 해야지. 왜 공부할 때도 우리도 왜 공부할 때를 맞춰 공부해야 돼. 또 뭐 일할 때는 일해야 돼 하듯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은 철이 없다는 그 이유가 때에 맞지 않는 과일을, 요새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과일이 사철 나오니까 비닐하우스 관계겠죠. 먹어서 철이 없다고 얘기를 하듯이 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삼재라는 말을 어떻게 믿나요? 예, 믿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부정도 긍정도 지금 못하는. 왜냐하면 내가 허리 다쳤을 때가 삼재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그 내 나이에 다 삼재 걸렸었나?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작년 12월 달에 병원에서 의사가, 그 착실한 의사가, 봉사도 잘하는 의사가 정신과 조현병 앓는 그 환자가 들어오더니 그냥 칼로 찔러서 사망했잖아요. 예. 그런 거 그 사람은 46이야. 그러면 삼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런 물론이죠. 거를 내가 요새 유심히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삼재 하면 삼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유난히 그렇게 또 그런 거가 잘 태클이 걸리더라고.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삼재에 대한 건 별로 그렇게 뭐 큰 비중은 두지 않는데 가끔 가다가 만나면 뭐 오늘가 삼재야. 그래서 내가 힘들어. 뭐 이런 말을 조금은 듣고 지납니다. 근데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모른 척 해야 돼. 그렇지. 자기가 나설 때도 또 알고 들었을 때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내 말만 옳다고 우기면서 하는 것도 때를 맞추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천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한의학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시간관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 생물학이라는 말도 현대적인 새로운 의학적인 체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따지면 조금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게 다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시기가 시간별로 작동하고요. 이게 우리가 밤에 많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야간에 훨씬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게 호르몬의 경우라네요. 시간 생물학에서 보면 통증은 완화시키는 데는 물질이 밤에 되면 좀 줄어들고 호르몬 통증을 악화하는 데는 화학적 물질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뭐 시간별로 쭉 있는데 이런 시간별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겠고요. 아마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좀 자세히 조사를 하시면 알게 되지 않을까. 새벽 3시부터 뭐 5시 사이에 천식이 발작이 많다는 이유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김인숙의 초연 들어보시죠. 먼산 부이 밤새워 울어대고 안내 물소리 가슴을 적실 때 나는 사랑이 무언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갔나.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모에는 12다리에 있듯이 12경락이 있다고 하네요. 이 경락에 각각의 작용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3시부터 5시가 폐가 작동하고요.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호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심장이 멈추면은 죽고 호흡을 못하면 우리는 뭐 가는 거죠. 뭐 자고 나서 호흡하는 3시부터 5시, 그 다음부터는 5시부터 7시, 이때는 대장이 움직인다고 그러고요. 7시부터 9시는 위고요. 그리고 작동하는 시간들이 각각 있다고 합니다. 작동하는 시간이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 몸의 조화를 이룬다는 때를 맞추는 건강이라고 하네요. 3시부터 5시에 폐가 작동하니까 그때 일어나서 하늘의 기와 또한 땅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를 쭉 받다 보면 아침이 되면요, 생물학에 맞춰서 이게 배설을 하게 된다네요. 식사를 하게 된 다음에 이게 건강 유지법이고 때를 아는 아주 건강 유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냥 쭉 시간별로 드시는 대로 해서 이 오장이 우리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침에 배설을 하면은 좋은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 생물학보다도 내 몸 생물학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나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한 지 한 15년 됐어요. 위내시경 검사를 한 지.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모든 기능이 다 쉰다고 해요. 뇌부터 위부터 대장, 모든 내장이 다 쉰다고 해. 그래서 나는 몸 관리를 하여튼 세 끼는 꼭 먹어야, 어렸을 때부터 세 끼는 꼭 먹어야 되고, 그 신토부리 같은 거 많이 먹고, 그 인스턴트 같은 거 잘 안 먹고. 좋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이 내과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없었는데 이 외과적인 거, 다리 아프고 무릎 좀 그거야 뭐 신호가 오고 뭐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생각하니까 수 없겠죠. 외과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렇게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난 잘 살아왔다, 관리를 잘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그거는 좀 다르겠지만 이게서 이제 학문을 말하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학문이 있다는 것만 소개하고 있는 거요. 사람마다 다 거고요. 틀리니까. 예, 개인적인 개별적인 차이는 많을 거고. 근데 아침은 꼭 먹고 다녀야 좋답니다. 우리는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만 있어. 예. 두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 잘 지내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밤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밤 얘기야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 입맛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더위에 항상 배가 든든하게 잘 챙겨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식사하셨습니까?와 건강 아니 한의학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파이팅 시녀 방송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자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